비욘드 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 한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트랜스젠더 여성이 막 심하게 때려서 두개골이 함몰됐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굉장히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동하기 좋은 얘기들인데 진짜인가? 격투기, 트랜스젠더 여성 격투기 선수가 다른 여성의 두개골을 깼다, 함몰시켰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 시스젠더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팔론 폭스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1975년생이고 2006년도,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을 때죠. 2006년도에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격투기에 관심이 있고 격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하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해서 2012년도에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프로 경기로 나가서 두 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경기를 모두 1라운드에 TK 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걸 누구지 하고 이제 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론 폭스가 먼저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트랜스젠더다 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트랜스젠더인 걸 숨기고 여자와 붙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니까 당시 두 번째 경기를 했던 선수가 에리카 뉴섬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35초 만에 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리카 뉴섬 선수를 방송에서 뉴스에서 부릅니다. 앉혀놓고 트랜스젠더와 싸우니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제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이 선수가 생방송에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심하게 맞아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사람이 잘못됐구나. 네, 생방송에 얼어가지고 말을 못했던 건데 뭐라고 의심하냐면 트랜스젠더에게 너무 심하게 맞았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고요. 그 뒤로 계속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기를 6번밖에 못해요. 6번 하고 은퇴를 이제 2년 만에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경기를 누구랑 했냐면 타미카 브랜츠라고 하는 선수랑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여성 격투기 선수죠. 네, 그 선수랑 하게 되는데 그 타미카랑 할 때 3라운드까지 경기를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지는데 이때 경기를 두고 두개골이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다친 게 아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의 사진을 보면 요 두개골에 피부가 찢어져서 7반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한쪽 눈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이걸 아나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격투기 선수한테는 많이 있는 일. 그렇죠.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어서 그걸 특별히 뭐 여자를 때렸다 이런 방식으로 아나골절이 엄청 큰 문제처럼 특별하게 벌어진 일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그래서 경기 생활을 뭐 못했냐, 선수 생활이 끝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경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공격해서 그 여성이 굉장히 침해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완전히 부풀러져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네, 어쨌든 그 시스템들 여성한테 네. 결국은 졌다는 얘기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팔론 폭스가 시스젠더 여성에게 지기도 했어요. 네, 에바슨 스미스가 TKO 승으로 이기거든요. 자, 그렇게 정도 되면 봐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또 안 꺼내요. 시스젠더 여성이 이기는 것은 얘기 안 꺼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기면 트랜스젠더가 원래 남자였어 이겼어. 이건 부당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터프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가 나와서 여자인 척하면서 여자를 패고 다닌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누가 쓰기 시작한 거냐면 그 남자 격투기 선수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격투기 선수와 남자 이 격투기 가장 유명한 해설가가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건 너 문제가 있다. 걔는 남자 아니냐. 남자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피고 다니는 걸 우리는 볼 수 없다. 갑자기 신사야? 더럽고 역겹고 악마 같은 일이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2018년도에는 파울로 코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남자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팔런 폭스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가 맞는데 대체 여자들 경기에 가서 왜 여자들 때리고 다니냐.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무 비겁하다. 나랑 붙자. 이미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팔런 폭스는 40대예요. 갑자기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관종이라서? 아니 관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 자체가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 무조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호 안 해? 내가 혼내주지. 그래서 갑자기 여성의 보호자와 자신이 어떤 그 정의를 지키는 사도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을 때리고 다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남성과 여성에서의 성별 이분법,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 아무리 뛰어나도 남자보다 잘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쉽게 트랜스젠더는 여성은 남자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하고 경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여성 스포츠 선수가 본인이 그 트랜스젠더 하고 난 다음에 경기력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고 해서 의사가 이 호르몬 제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기능한다. 라고 해서 놀랐다는 것도 이게 들어봤던 이제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와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막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조안나 하퍼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트랜스젠더예요.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하고 장거리 선수인데 자신이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트랜지션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면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게 할까봐 트랜지션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트랜지션하고 경기를 뛰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경기를 뛰어보니까 성적이 예전보다 5분 정도가 더 막 늘어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얘기들은 경기 종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종목에서는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같이 있는데 키가 큰 거는 유리하겠으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데 비해서 근력은 이미 다 손실이 되어져 있고 이제 몸에서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몸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점, 단점으로는 예전만큼의 파워를 낼 수 없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배구 선수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식으로 힘을 쓰는 건 좀 더 많이 하지만 민첩성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한정된 포지션밖에 할 수 없다든지. 문제는 뭐냐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 여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뛰지도 못했죠. 올림픽 출전이 되어있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스포츠는 원래 남자들의 경기, 남자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있었고 여자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우리도 달리기하고 마라톤하고 역도하고 레슬링하고 다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끼워는 주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택도 안 되니까 너네끼리 따로 해라고 해서 성별 분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이 방식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인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과연 성별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F2M입니다. 고등학교 선수이고요. 자신은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호르몬 투여부터 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할 거고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레슬링 선수니까 본인은 테스토스테론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 선수로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안 된다. 무조건 처음에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로 뛰어야 한다. 라고 해서 내 호르몬 수치가 어떻거나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여성 경기에 뛰어요. 그래서 우승을 해요. 그것도 논란이었겠네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또 아까 뭐 이래도 논란 저래도 그러니까 이런 논란 저래도 논란이에요. 본인은 남자 선수로 뛰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성은 여자로 시스템도 여성의 스포츠 경기를 해도 논란이고 트랜스 여성도 논란이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 문제는 시스젠더가 피해를 본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란 이유로 스포츠를 하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스포츠의 우승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는 참여하는 것, 같이 경기를 뛰는 것, 그래서 겨뤄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맞추는 즐거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걸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시스젠더 여성만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경기에서는. 그러면 시스젠더 여성이 우승을 하는 이걸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예 스포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올림픽이나 이 얘기는 결국 아마추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렇죠. 축구 클럽에서 거기서 뭐 여자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같이 우리 동네 축구 클럽에 뛰게 할 것인가? 안 돼. 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죠. 한국에서 그 여성 축구 선수, 중학교 여자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에 출전을 하고 싶었는데 여자 축구 종목이 없어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없었냐면 너무 적어서. 남자 축구는 있고 여자 피구 있어. 혼성 피구는 없어졌고 남자 피구 없어졌고 여자 축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통 피구를 하고 남자는 보통 축구를 한다라고만 애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말고 다른 거 선택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아예 기회를 안 줬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해했던 건 자기 취미반 교실에서 언제나 남자들과 함께 취미 축구를 했다. 근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대체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크리스 모이저 얘기를 했던 건 FTM인데 그러니까 사실 FTM이 그런 경기에 가서 남자와 함께 겨룬다는 것만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취급을 받지 논란이 되진 않아요. 이 크리스 모이저가 철인 3종 경기 선수인데 은메달을 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자들과 겨뤄서 뭔가 승부를 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취급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특별한 경기에서의 여자 몫이 따로 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놓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분리 자체가 사실은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사실 새롭게 질문돼야 되는 국면에 왔고 많은 여자 선수들이 그래서 혼성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성별 분리되는 경기 말고 내가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영역에 대한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영역을 넓히는 싸움이다라고 트랜스 여성의 이 스포츠 얘기를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맥락을 다 제거하고 어떤 굉장히 선정적인 얘기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이분들 누구도 한국에 있는 지금 당사자의 여기에서의 맥락의 얘기를 아무도 못 끌어와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만 있는 일이고 그 일의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식의 혐오 담론이 퍼지기 되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얘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영국 얘기를 해요. 호주에서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터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 나라 얘기는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